네, 안녕하십니까. 성행개법인의 이경환 기자입니다. 오늘 두 편째 제가 오늘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올렸던 파일에서 제가 중소기업 특례를 하려고 하다가 결산조정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중소기업 특례를 알게 모르게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음, 중소기업 특례로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좀 내용을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막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특례를 알면 이거 고민할 사항이 아니었구나. 예, 왜냐하면 뭐 네이버 치고 뭐 지인한테 물어보면 그 원칙, 중소기업 특례가 아닌 원칙을 듣고 해야 되나 보다. 예, 근데 중소기업 특례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회계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나눌 때 뭐 한 두 가지 정도 쓰죠. 법인세법, 조특법상의 중소기업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 예. 회계적으로는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상을 따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법적으로는 이제 조특법에 있는 중소기업 법의를 따르게 되는 거죠. 옛날에 좀 이게 좀 많이 틀렸는데 2년 전인가요? 좀 일치를 시켰죠. 3년 평균 매출액, 그다음에 그 어떤 업종별로 3년 매출 평균 매출액이 어떤 기준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로 조금 단일화되면서 조금 편해졌고, 그게 이제 주택법과 중소기업법이 좀 일치되는 그렇게 조금 법제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인원수도 따지고, 뭐 자본금도 따지고, 뭐 매출도 따지고, 매출 규정도 있고요. 매출 규정은 옛날에는 3년 평균이 1,500억으로 했는데, 업종별로 좀 이제 2, 3년 전에 개정되면서 업종별로 됐고요. 대부분은 지금 한 1,000억, 뭐 업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00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0억 안팎? 그 정도 되면 이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잘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뭐 미리 뭐 좀 뭐 좋은 회계사이면 미리미리 뭐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지금 그런 회사가 있어서 한 2년째부터 계속 중소기업 이제 살피된다. 2018년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 3년 전에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상이 아까 법이 바뀌면서 바뀜에 의해서 어떤 그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2017년까지 예, 유예, 뭐 정확하게 2018년 3월까지인데요. 2017년까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17년까지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클라이언트도 유예를 받아서 이제 2018년에 중소기업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따진다는 거 회계적으로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계속 내려다보고 있죠. 이제 핸드폰에 좀 버스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법상의 중요한 부분, 중소기업 법상이 아니고요. 회계 기준의 중소기업 특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일단 둘, 여섯,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연법인세 회계를 해야 된다는 중소기업을 졸업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그냥 납부 금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연법인세를 안 하잖아요. 그 안 하는 이유가 중소기업 기업법상에 그냥 납부 금액으로 깜짝이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연법인세 회계라는 놈은 참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월결성금, 이월세액공제, 그 다음에 우리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유보 잔액을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로 계상을 해야 된다. 따라서 옛날에는 그냥 세무조정에서 납부할 금액을 뭐 빚세 비용을 했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저희 클라이언트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토지 재평가를 해서 토지가 세무상 금액과 회계상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나 있는 결론적으로 토지 재평가 차익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점 참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은 장기 채권 채무에 대해서 현재 가치 할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매출을 하고 그거를 뭐 2년 후에 받기로 했다. 100원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매출을 100원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 해서 뭐 그에 대한 2년 동안의 이자 부분 뭐 예를 들면 80원 이렇게 80원만 매출로 잡아놓고 매출 채권을 100으로 잡아놓고 현재 가치 차금을 이제 마이너스 20원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야, 이거 어려우니까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뭐 장기 여부에다 상관없이 이자를 뭐 지급하거나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부 금액으로 그냥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매너가든 증권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시장성 없는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은 시가가 없는 우리가 매도가든 증권을 투자할 때 원래는 시가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평가할 필요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지분법인데요. 지분법 뭐 20% 이상이면 주식을 20% 이상 갖고 있으면 이제 지분법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 20% 이상이더라 하더라도 지급법을 하지 않고 그냥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단서 조항이죠. 다만 종속기업일 경우에는 예, 연결 대상 종속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지급법을 해야 된다. 예.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이제 또 저기 회계 규정 저쪽에 저희 끄트머리 어디 이제 뭐 블로그에는 소개가 됐었는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종속기업은 외감 대상인 경우에 뭐 50%가 초과를 하면 연결 정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법 20%를 넘더라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지분법을 안 할 수 있다. 네, 이제 파생상품인데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 부분을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우리 은행에 차입받을 때 고정이자로 이제 받게 된다고 많이 해가지고 좋네 해가지고 많이 상품을 가입하시는데 이게 고정 차입금이 아닙니다 사실은 변동 차입금에다가 파생 상품이 붙어서 해지를 하면서 결국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고정 이자율로 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두 개의 변동 이자율에 대한 차입금과 파생 상품이 이제 합쳐져 있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사실 그거 상관없이 내는 금액을 비용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파생 부채와 그 어떤 변동 이자율 장기 차입금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결산기일에 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부분인데요. 우리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하잖아요. 아무도 회계사가 와가지고 이거는 10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률법 하고 있는데 이건 정액법으로 바꿔야 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계 기준에서는 적정한 상각 방법 그리고 적정한 내용 연수를 통해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런 걸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내용 연수와 방법으로 해도 될 수 있게끔 중소기업 특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형 공사 계약 우리가 흔히 진행률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건설 업체, 뭐 큰 장비를 만드는 업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금계산서 기준 내지는 뭐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지 않잖아요. 진행률이라는 걸로 매출을 인식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특례에 이제 뭐 그런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률로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1년 미만의 단기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아니고요. 인도 기준. 그거를 완성해서 인도하는 시점에 일시에 이제 매출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 기준으로 단기 건설형 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불리를 좀 뭐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자, 지금까지 우리가 특례를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여러 가지를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특례를 적용 안 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우리 옛날에 결손금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계속 이익이 막 나고 있어. 그러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예. 뭐 손익에는 뭐 효과는 따져봐야겠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히면서 어떤 비율적인 측면, 유동 비율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적용하는 게 좋겠죠? 예, 지분법. 예, 우리 20% 갖고 있는 뭐 100% 갖고 있는 종속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익이 펑펑 나. 예. 근데 사실 실질로도 이제 지분법으로 이제 손익을 땡겨오는 게 유리하죠. 실질로 따져도 형식으로 따져도 이익이 계속 펑펑 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분법으로 땡겨오면 우리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죠. 예. 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서 지분법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건설 형공사 계약 1년 미만이지만 귀찮으면은 뭐 인도 기준 할 수 있는 건데 잘 진행되고 있다. 뭐 분양권인데 분양도 잘 됐다. 그러면 굳이 인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중소기업 특례를 포기하고 우리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아까 그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사실 뭐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죠. 중소를 따져서 중소기업 특례 받고 있는 거면 배제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그냥 몰라서 회계 처리했던 부분 예, 특례를 배제하는 게 더 좋다면 배제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